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굿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 대폭발로 실질적인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전력기기 섹터에서 큰 폭 상승이 기대되는 스윙 유망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주도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대전환의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철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거대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에 기반한 심리적인 측면이 컸다면 이제부터는 막대한 수주 잔고가 묵직한 실적으로 찍히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진짜 시작, 진정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폭의 계좌 상승을 안겨다 줄 핵심 정보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쏟아지는 기회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부터 제대로 알고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화면의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드리면서 거대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도 미리 읽고 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 노이즈는 전부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들만 추려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은 종목의 조건들, 모멘텀, 스마트머니의 유입, 확률 높은 차트 시점까지 제가 까다롭게 검증한 3박자가 갖춰진 스윙 전력기기 유망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상승 랠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미국-이란 전쟁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합의 체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해제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요. 이란은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 안 한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방공망이 재가동됐다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하락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도 더 올라왔죠. 100달러 선을 다시 위협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WTI 원유는 배럴당 95.85달러까지 올라왔고 국제 유가 표준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가 급등 장기화는 너무 안 좋죠. 전쟁 리스크야 시장이 거의 소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가 급등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인플레이션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쭉 경계를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하락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럴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혹은 강세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설 때만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장이 강세일 것 같다, 약세일 것 같다 라고 예측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글로벌 시장의 환경, 매크로 경제, 경기 지표,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산업 공부, 업종 공부,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주식 투자가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걸 투자자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모든 일은 공동체의 선이 되느냐만 중요하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크고 작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느 정도 영역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려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되기 전에는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뭐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로 접근하셔야 돼요. 노력한 만큼 얻겠다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뉴스 한 줄 읽으려는 노력, 책 한 권 보려는 노력도 안 하면서 주식 투자로 돈 벌어보겠다는 욕심만 그득한 사람은 빨리 깨닫고 투자를 접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하시면서 시장 동향을 예측하려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큰 성과를 낼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경기 지표 짚겠습니다. 미국의 4월 S&P 글로벌 PMI는 서비스업 51.3, 제조업 54.0을 기록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로존 PMI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침체 우려를 낳은 것과는 대비되는데요. 미국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강력하다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나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유가에 이어서 금리 동향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릴 거니까 쫓아오시다 보면은 대충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동결 확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증시가 1분기 실적 시즌이죠. 뉴욕 증시의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명암이 뚜렷했습니다. 사모펀드발 대출 쇼크의 중심이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인텔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외에서 19%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오픈 AI의 GPT 새로운 버전 출시 소식과 글로벌 IT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AI 사이클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뉴욕 증시는 신고점 부근 높은 위치에서 중동 리스크가 훌륭한 차익 실현 명분이 되어서 쉬어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종가는 다 되돌렸네요. 전일 종가랑 똑같이 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 마감하면서 신고점 트라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주도하는 한국 시장의 주도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자극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5월에는 오늘과 같은 어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이런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코스피에서 재미 볼 수 있는 게 많았다면 5월에는 코스닥이 기대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중요한 이슈들만 몇 가지 꼽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쟁 근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테헤란 방공망 재가동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안 했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언제든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쟁 재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3척을 집중 배치하면서 이란의 주요 전력과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직 휴전 상태지만 긴장감은 이렇게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이제 앞날을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한 소식이 닥쳤을 때도 저는 괜찮다, 강세 지속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차트가 좀 안 좋은 위치에서 조짐이 좋지 않은 신호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을 기존에 지지하던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주 이제 트럼프를 심판하겠다라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 회복이 이래가지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트럼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빨리 드라마틱하게 해결을 해야 그나마 상황이 나아집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들로 눈을 돌려볼게요. 오늘 나왔던 소식 중에 2차전지 섹터의 주도주 중 하나인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의 ESS 배터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유럽 전체 사업을 넓혀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주가도 이전에 한 차례 슈팅 이후에 5일선에서 연속적인 지지를 받으며 오늘 시세를 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베트남 관련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 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는 소식과 이어서 한전이 원전과 초고압 송전망, 그러니까 전력기기죠. 원전, 전력기기 관련해서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같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원전과 전력기기 쪽에서 앞으로 베트남과 좋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이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관련한 협력 소식이 많았어요. 일단 효성중공업이 베트남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지 전력공사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기반 전력 솔루션과 전력망 안정화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대한전선이 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서 베트남의 대표적인 건설 인프라 기업인 뉴테크노와 전력 케이블 공급 및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따내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맥락으로 해가지고 대망의 전력기기 스윙 종목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새롭게 찾아오신 분들 위해서 제 멤버십 서비스 간단히 안내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재 멤버십 서비스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이제 매일 장전의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프리미엄 장전 시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최선호주를 데일리 탑픽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유드린 종목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도 스윙 상세 전략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는 하이 퀄리티의 진짜 기술적 분석 강의, 초보자분들도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매 기준이 아직 잘 안 잡혀리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별 종목을 차려주는 검색식, 그리고 매매 시점을 잡아주는 수식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매매법도 정리해드리고 있고, 이 HTS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개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 나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팁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를 네프콘에 가입하시면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탑픽 종목으로 뭐가 나갔냐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영상 중간에서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3월 25일에 탑픽 종목으로 이 대주전자재료를 포스팅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대주전자재료가 북미 우주항공기업 위성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본장에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원래 이게 간행인데 현역사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공부했다면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3월 25일에 올린 이 포스팅 내용을 좀 일부를 보시면은, 자, 내려볼게요. 여기를 보면, 자, 우주 환경을 버텨내는 HJT 이종접합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은 기반 전도성 페이스트다. 그리고 이 핵심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다. 그래서 최근에 스페이스X 기술진의 대주전자 재료 방문 및 은 페이스트 샘플 수령 사실이 보도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스페이스X양 우주항공 소재 매출이 새로운 기둥으로 더해진다면 기업의 전체적인 체급과 수익성이 퀀텀 점프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새롭게 리레이팅할 만한 모멘텀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스페이스X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때까지는 모르죠. 자, 차트를 보면은 제가 3월 25일 드렸을 때 이날의 종가가 127,800원, 그리고 오늘 183,300원 상한가까지 묶였었습니다. 아주 큰 변수가 없다면 상승폭은 이어질 확률이 높죠. 어쨌든 현재 기준 40% 넘는 수익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초보자일수록 종목에 집착하는데, 어차피 시장 모르고 시황 모르고 차트 모르면 이후에 아무리 올라갈 종목이라도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빠르게 파악하시고 투자 공부가 필요한 시대라는 해안도 겸비하신 분들이 지금 네프콘에 600분 넘게 가입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유행하는 종목만 찾아다니는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서 주식 투자로 부를 일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네프콘이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2배가량 수익 구간 나온 종목들이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이 다음엔 더 많아지고 수익 구간은 더 커질 거예요. 다음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멤버십 서비스 둘러보실 수 있는 네프콘 링크는 지금 보시는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주식시장 관련한 주요 소식들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정보를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력기기 섹터가 앞으로 중단기간 기대되는 이유와 주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신 모멘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있었던 소식,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자, 근데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수주가 폭발하고 있고 실적이 찍히고 있습니다. 변압기나 전력 설비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못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산을 막 늘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품 가격이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전력 3사라고 부르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요즘에 일진전기까지 해서 전력 4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둔 상태라서 당분간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포인트는 이제 시장의 눈인데, 시장의 눈이 지금 실적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왜? 전쟁도 그렇고 거시경제가 불안하니까요. 경제가 안정적이면 뭐 성장주나 미래첨단 기술주나 이렇게 지금은 가치가 낮아도 미래의 가치가 커질 기업에 투자를 할 텐데, 경제가 불안하니까 확실한 섹터에 투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시장 가격은 항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선반영합니다. 자, 2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어디일까요? 반도체, 조선, 전력, 방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모멘텀이 새로 계속 붙고 있고 차트 위치가 좋은 종목이 많은 조선과 전력기기,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력기기 쪽은 1분기 발표가 안 났으니까 실적이 기대감도 잔존하는 상황이죠. 1분기 이익은 작년보다 6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3년치 일할 분량인 30조 원 어치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상대로 전력기기 모멘텀이 지속이 됐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은 무엇이냐? 유망 종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3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유망하다는 건 깔고 가는 겁니다. 전력이 강하다면 주도주들이 당연히 흐름이 좋겠죠. 근데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을 추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중전기기 및 전선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중전기 기업입니다. 전천후죠. 최근 글로벌 전력 인프라 교체 확충 시기와 맞물려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제 캐나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12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되는 거니까 향후에 추가적인 글로벌 수주 릴레이를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자, 일진전기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주봉상 최근에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주봉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잘 맞물려서 강도 높은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 추세선 상단까지 간다고 예측할 경우 12만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전력 섹터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이어지는 경우에요. 지금의 관심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한전선입니다. 국내 굴지의 종합전선 제조사고요. 해외에서 특히 연이어서 수주가 터지면서 글로벌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 신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차트를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미 엄청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넓게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이 구간까지 거의 돌파 구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을 줄인 다음에 이 45,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 아주 유의미한 돌파 매수 자리입니다. 자, 다음은 산일전기. 제가 4월 14일 네프콘 탑픽으로도 나갔던 종목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자, 4월 14일 탑픽 종목으로 내려봤을 때 산일전기 나갔죠. 요거는 지금 드린 거는 이때 드린 거고요. 자, 4월 14일 종가 185,600원에서 23만원까지 신고가 구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이 더해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잠깐 보면 특수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북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는 북미 시장이 엄청 커서 저는 산일전기를 장기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핵심 자회사예요.
LS그룹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저압 송배전 케이블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2025년에도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고요. 2026년에도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자, 주봉 차트로 추세선을 이어보면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 윗꼬리 달고 조정받은 구간이 정확히 추세선의 고점 부근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얕은 조정을 받고 재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상승 채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이후에 24만원대를 돌파하고 지지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체크하면서 접근하면 손익비 좋은 전환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얘는 사실 차트가 커요. 차트상 굉장히 주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제조 사업이고, 뭐 리튬 전지, 플라즈마 기술, 우주항공, 핵융합, 뭐 이런 거 다 해요. 특수 사업을 폭넓게 하는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특히 이 핵융합 기술이 막대한 전력 수요로 인해서 상용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우주항공도 핫한 모멘텀이고, 기본적으로는 전력기기 제조니까 전력에 포함이 되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잔존해 있고요. 또 스치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차트가 좋은 시점이다. 자, 일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자, 이전에 상한가 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자, 저기를 보면은 뒤로 당겨봤을 때 상한가 가면서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갭이 떴다가 갭을 메꾸면서 상한가 간 기준봉의 종가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재상승이 나오면 상승 3파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고 가파른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고 나면은 자리 잡기가 애매해지겠죠. 잡아도 지금 자리 부근에서 눌림을 분할로 잡으면서 이 기준봉의 50%를 훼손한다.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손실도 줄이고 높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원래 마지막에는 신법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말이잖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쉬셨으면 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와 연을 맺어두신 여러분들의 무지막지한 성공 투자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사실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